자, 그럼 지금부터 징크사단법인 출범식과 언론 독립선언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주 오늘 뜻깊은 날인데요. 네, 박세현 아나운서 어떻습니까? 오늘 징크라고 하는데 징크의 뜻이 뭔지 아세요? 네, 오늘 이 행사를 받아들고 제가 징크스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예. 이 징크가 어떤 의미일지 사실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네. 어떤 깊은 뜻이 있을까요? 깊은 뜻이 있죠. 아, 그렇군요. 너무 깊습니다. 네, 징크는 저널 인 뉴스 코리아의 머리글자를 딴 단어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징크 플랫폼을 김규영 저널인 뉴스의 회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무대로 모셔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하려고 하는, 우리가 저널인 뉴스가 하려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적 배경으로 구글의 등장은 세상에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구글은 막강한 검색 엔진을 바탕으로 인터넷에 연결된 다양한 정보를 추출해서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기술은 1958년 과학정보연구소 보로 돼 있습니다. 장난입니다. 유진 가필드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이 SCI라고 하는 Science Citation Index라고 하는 과학 인용 세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시스템을 통해서 구글이 검색 엔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의 핵심적 검색 모델이 바로 이 과학 인용 세기 시스템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재 언론인들도 이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논문이나 각종 보도를 검색하고 있습니다. 구글처럼 잘 만들어진 플랫폼은 인간의 삶에 많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징크도 역시 이러한 새로운 방식의 뉴스를 전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징크는 저널인 미디어의 약자를 딴 징크입니다. 그래서 법인은 징크로 만들어지면서 뉴스 플랫폼은 징크 플랫폼이 됩니다. 과거에는 뉴스 소비자가 생산자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소비자는 단지 생산자가 제공한 정보를 소비하는 데 국한됐던 거죠. 그래서 생산자가 의도한 왜곡된 정보라도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대는 각종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서 유튜브나 트위치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누구라도 다양한 각도에서 정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됐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상황이 더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기 다른 방향에서 사건의 시각을 바라보는 거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본질이 왜곡되는 것을 막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과거 그 나치 선전장관 요세프 괴델프는 나에게 단 한 문장만 주면 누구든 범죄로 만들 수 있다고 굉장히 유명했던 말인데요. 이는 타인을 향해서 선별적인 정보로 왜곡하고 한 낙인을 찍으면 무너뜨릴 수 있다는 대표적인 언론에서 쓸 수 있는 말. 이러한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전 한 매체에서 보도한 힐반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과장되고 왜곡한 보도로 해서 130여 개 업체가 도산을 했고요. 그중 한 업체 사장은 비극적인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보더라도 정확한 언론 보도의 중요성은 지나칠 만큼 강조를 해도 더 중요합니다. 현재는 정보 미디어가 다양해졌고 각종 정보는 접하기가 아까 말씀드린 쉬워졌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혼란을 초래합니다. 왜냐하면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실의 99%를 나열합니다. 그리고 100%의 사실을 바탕으로 부합되지 않는 1%의 정보를 가지고 마치 진실인 것처럼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징크는 전문가의 정확한 시선과 참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참여는 동일 전문가들의 담론을 구체화해야 하고, 그리고 돌출된 결론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여론화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커뮤니티를 통한 플랫폼이 중요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 있어서 그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사회적 문제를 담론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징크는 뉴스 소비자가 곧 생산자인 세상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정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사를 작성하는 방법이나 혹은지 기사를 쓰게 한다면 기사를 작성하는 방법이나 팩트를 확인하는 작업, 신뢰성의 문제, 다양한 문제를 안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시밭길이 있다고 가야 할 길을 멈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시밭길이 있으면 헤치고 길을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렇게 처음 시도되는 이 플랫폼이 문제를 개선하고 정도 언론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과거 음이 많지 않았던 시절에는 인들에 의해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나 자기 자신 분야에 관심이 있는 자기 자신 전문 분야라든지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정확히 기술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 지식을 기사로 작성해 나가는 방법이 서툴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교육이 되면 충분히 훌륭한 기사들을 작성해낼 수 있고 기자로도 성장.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상적 내용을 커뮤니티에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진이나 아까 괴벨스가 말했던 것처럼 단 하나의 문장도 수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천천히 말씀을 드리냐면요, 주무시는 분이 계세요. 어쨌든 이에 더해서 활동을 하시는 것들이 수익이 발생이 된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징크는 이 플랫폼으로 누구나 금전적 소득을 얻어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징크 플랫폼이 노동의 개념을 확대시켰습니다. 과거 노동이라 함은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일하는 육체적 활동을 노동으로 규정했었죠. 그러나 현대는 정신적 노동부터 감정 노동까지 다양한 활동을 노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득을 위해 하는 활동은 감정적이든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모든 것들이 노동으로 규정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징크는 플랫폼에서 글을 읽고 쓰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노동으로 규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노동으로 규정했다는 말은 플랫폼에서 글을 읽고 쓰고 하는 것에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특히 책을 쓰거나 시나리오를 쓰거나 원고 청탁 등을 통해서 글을 쓰거나 쓸 때 수입을 얻는 직업들은 다양합니다. 언론을 하는 기자인 제 입장도 마찬가지죠. 기사를 쓰고 그에 따른 월급을 받아가기 때문에 취재를 통해서 글을 작성해서 보도하면서 월급을 받고 있는 거죠. 수익을 역시 발생. 아마도 많은 분이 글을 쓰며 수익을 얻는 것에 대한 반박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글을 읽는 것을 노동으로 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소하게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튜브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침 대표님이 크리에이티브 창작자님이시죠. 유튜브는 창작자에게 광고 비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창작자의 영상물을
영상물에 광고를 기재해서 그 수익을 배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는 구독자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영상물의 퀄리티는 점점 좋아지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유튜브가 굉장히 재밌어지고 있는 상황이 그런 내용 때문에 유튜버 입장에서 보면 구독자는 매우 고마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컨텐츠를 좋아해주고 공감해주기 때문입니다. 또 중요한 자신의 수익을 보장해주기도 하죠. 광고를 통해서. 많은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들은 억대 월 수입을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구독자는 소비자로 남아있습니다. 사실 유튜버를 생산자로 본다면 생산자는 소비자를 통해서 수익을 얻고 있는 거죠. 여기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생산자에게 소비자가 없다면 생산을 지속할 수 없겠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렇다면 소비자에게 이익이 있어도 그렇다면 소비자에게도 이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물론 그의 사고는 콘텐츠를 봤으니 너는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단순한 예로 과거 누구나 자신을 알리기 위해 비용을 내고 방송에 출연하거나 자신의 작품을 알리기 위해 찬조를 하고 출품을 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일이 당연하다는 사고를 믿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고를 가진 사람에게 유튜브나 여타 매체를 통해서 직접 자신이 올린 것을 수익을 얻는다는 것은 매우 획기적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던가요?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다는 게 굉장히 획기적이었었죠. 그리고 이러한 플랫폼의 등장은 우리의 의식을 바꾸면서 이제는 창작자를 올려서 수익을 얻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플랫폼은 이러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 창작자를 넘어 독자도 봐주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죠. 댓글들도 달면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합니다. 링크 플랫폼은 바로 이 점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독자가 읽고 자신의 의견을 게재하는 행위를 노동으로 규정하고 그 대가를 지급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의 힘이 구성원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블로그나 SNS, 페이스북, 카카오톡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게재하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론의 한 면이죠. 징크의 플랫폼은 이를 더 구체화하고 체계화해서 언론의 기능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각자가 단순하게 SNS에서 올렸던 글을 기사화시킬 수 있는 과정을 들어가는 구체적인 플랫폼입니다. 언론의 기능 중에 매우 중요한 기능은 사회감시의 기능입니다. 사회감시의 기능은 사회를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내는 도구입니다. 감시 기능은 사회 안녕과 도덕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요. 하지만 이에 대한 오남용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막대한 폐해입니다. 링크 플랫폼은 이러한 폐해와 적절한 언론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징크 플랫폼은 시의성과 근접성, 그리고 예외성, 영향성 측면을 고려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순환되며 상호 발전을 추구하는 열린 뉴스 공간입니다. 이번 자담회에서 발표되는 징크 플랫폼은 오픈 뉴스 플랫폼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 뉴스 소비자와 생산자의 경계가 없는 뉴스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기능이 모두 복되어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2월 초순에 국내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올해 2개국의 새로운 언론 문화를 만들어갈 기사를 있습니다.
앞으로 징크 플랫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응원과 격려,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마쳤습니다. 네. 네, 굉장히 좋은 강의 한 편을 들은 것 같습니다. 자, 소비자가 생산자가 되는 세상의 1등 플랫폼, 자, 언론 플랫폼인 징크의 앞으로의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대한민국 여러 분야에서 선진국에 진입해 있습니다. 근데 언론 분야는 OECD 국가 중에서 하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징크가 다시금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을 선진국 계열에 끼워넣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믿습니다.